저 할머니 없으면 피아노 못 쳐요. 넌 누구지? 할머니, 저 할머니 없으면 피아노 못 쳐요. 요양원 로비에서 6살 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할머니는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넌 누구지?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딸과 함께 재벌집 가정부로 들어간 한지수. 그곳에서 만난 치매 할머니는 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며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별이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앞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요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지수는 새벽 4시 낡은 단칸방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침대 옆 6살 딸 별이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별이의 이마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별아, 엄마 다녀올게. 지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이는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지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냉장고에는 달걀 3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쌀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지수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에는 그제 받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김철수 구속,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3주 전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김철수 사장에게 투자했습니다. 확실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뒤 원금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믿었습니다. 김철수는 지수가 일했던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지수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습니다. 지수는 어제 아침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돈은 이미 다 증발했어요. 피해자가 30명이 넘습니다.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인데요? 지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 12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은 이미 미납 상태였습니다. 별이 어린이집 보육료도 3개월이나 밀렸습니다.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지서를 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별이가 깼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별아. 엄마 안 울었어. 지수가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별이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 차가워. 엄마 아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수는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 아이만 지키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는 식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거기 일자리 있나 해서요. 제가 예전에 주방에서 일했었는데. 아, 미혼모시구나. 아이가 있으면 좀 곤란한데요. 애 아프면 어떡하고 갑자기 못 나오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애는 제가 잘 돌볼게요.
미안하지만 다른 데 알아보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다른 곳에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미혼모시면 좀. 아이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지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별이는 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죽이야? 응. 별이 죽 좋아하잖아. 근데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남은 쌀이 얼마 없었습니다. 별이만 먹이면 됐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송그룹 회장 자택 가정부 구인. 숙식 제공. 급여월 300만 원. 지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월 300만 원. 숙식 제공. 별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 고졸. 경력 식당 서빙 10년. 특기 요리. 면접 신청란에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6세 딸과 함께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수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 연락이 오기를 빌었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송그룹 인사팀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수 씨 맞으시죠? 면접 일정 안내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구 청담동 한송그룹 회장 자택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수는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아, 우리 내일 면접 간다. 면접이 뭐야? 엄마 새로운 일 하러 가는 거야. 별이도 같이 가. 나도? 응. 우리 같이 가자. 지수는 별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지수는 별이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청담동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별이는 지하철 안에서 졸았습니다. 지수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청담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고급 빌딩과 명품 매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낡은 외투를 여미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송그룹 회장 자택은 거대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분수가 솟아올랐습니다. 지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지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남자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집사 박인식입니다. 회장님께서 면접 보십니다. 아이는? 박인식이 별이를 봤습니다. 응접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인식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지수와 별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별이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궁전 같아. 쉿. 조용히 해야지. 지수가 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한지수 씨 맞습니까? 남자가 지수의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송그룹 전무 강민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정부를 구하고 계십니다. 강민준이 이력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졸, 경력식당 서빙 10년, 미혼모,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네. 6살 딸이 있는데 맡길 데가 없어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이 별이를 봤습니다. 별이는 지수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전문 간병 경력도 없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민준이 이력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느린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할머니가 지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눈빛이 착하네. 순수한 눈을 가졌어. 할머니가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별이는 지수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별이요. 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별처럼 예쁘구나. 별처럼 빛나는 아이네. 할머니가 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강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살겠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 없으면 이 사람 안 뽑을 거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별이랑 같이 와야 해. 별이 없으면 안 돼. 할머니가 지수를 봤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게. 별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 돼. 방은 별채에 준비해두겠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수는 별이 손을 잡고 한송그룹 저택 앞에 섰습니다. 두 손에는 낡은 가방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별이가 저택을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 응.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지수가 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박인식 집사가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인식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지수와 별이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본관을 지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별채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당신들 방입니다. 박인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안으로 들어가 숨을 멈췄습니다. 방이 넓었습니다. 단칸 방보다 3배는 넓었습니다. 깨끗한 침대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별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예뻐. 별이가 침대 위로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지수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정원에 분수가 솟아올랐습니다. 햇살이 물방울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꿈 같다.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인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식사는 본관 부엌에서 하십시오. 할머님 식사 준비와 청소, 약 챙기기가 주 업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끔 기억을 잃으시니 절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박인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은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지팡이를 짚으시거나 가끔 휠체어를 이용하십니다. 산책 시 주의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인식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별아, 우리 이제 여기서 잘 살아보자. 응, 엄마, 나 여기 좋아.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수는 본관으로 갔습니다. 부엌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최신 주방 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할 수 있다니. 지수는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2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할머니, 지수입니다. 들어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빛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건반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거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피아니스트 며느리는 집안 망신이라며 손님 앞에서 못 치게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땐 이렇게 만지곤 해. 이 피아노만 있으면 내가 누군지 기억할 수 있어. 지수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점심 준비해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가 지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넌 요리할 줄 아니? 네. 식당에서 10년 일했어요. 그럼 된장찌개 끓여줄 수 있어? 물론이죠.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오, 지수는 할머니께 점심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깍두기.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맛이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요리를 어디서 배웠니? 그냥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미각이 좀 예민해서 맛만 보면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건 재능이야. 타고난 거지.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도 피아노가 그랬어. 음 하나만 들어도 무슨 음인지 알았거든. 근데 시집 오고 나서는 다 잃어버렸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6시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목소리가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부엌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완벽했습니다. 화장도 깔끔했습니다. 박인식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모님, 할머님께서는 2층에 계십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새로 온 가정부는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습니다. 불러봐요. 박인식이 지수를 받습니다. 지수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새로운 가정부, 아이까지 데리고 왔다며? 네. 6살 딸이 있습니다. 애 때문에 일 제대로 못하면 바로 내보낼 거니까 각오해요. 여긴 자선단체 아니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계단을 쿵쿵 울렸습니다. 박인식이 지수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전무님 부인 박혜진 여사입니다. 네. 지수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박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사람이 잘해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믿으셔도 돼요? 미혼모라던데. 애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별이는 착한 아이야. 그리고 지수도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 병원에서 요양원 입원을 권유했다고 들었는데요. 전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박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이 집에서 살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 요양원 같은 데선 피아노도 못 치잖아.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요양원은 절대 안 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박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구두 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박혜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부엌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박혜진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8시, 지수는 할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였습니다.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예술이전당 독주회. 피아니스트 강소희. 지수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행복했을지, 그게 내 전성기였지.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24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다 끝났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무대에 서면 집안 망신이라며 피아노를 못 치게 했거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어. 이제는 손가락도 굳었고 기억도 사라지고 있어. 지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 다 늦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 편히 주무세요. 고마워, 지수야.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별채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정원을 지났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채에 도착했습니다. 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별이 곁에 누웠습니다. 별이의 잠든 얼굴을 보자 문득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겨울,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아기야.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뭐, 아기, 우리 아기가 생겼어. 지수는 조심스럽게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우야,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함께 할 수 있지? 지수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내 형편이 너도 알잖아. 알아. 하지만 우리 사랑하잖아. 조금씩 준비하면. 그래. 조금 시간을 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민우는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얘기를 한 지 3일이 지난 후 지수가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좁은 원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한지수 씨? 난 민우 엄마야.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민우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됐고 민우 엄마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밖에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원룸 안.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민우 엄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데리고 갔으니까. 네. 부산 집으로 데려갔어. 당분간은 거기서 지낼 거야.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민우 엄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300만 원 있어. 병원비로 쓰고 남는 돈은 네가 가져. 병원비요? 임신 중절 수술비. 그리고 위로금.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나도 여자야. 내 심정 모르는 거 아니야. 민우 엄마는 팔짱을 끼고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현실을 봐야지. 넌 뭐가 있어? 보육원 출신의 고졸에 식당에서 월 150이나 받나? 그 돈으로 애를 키운다고? 열심히 일하면 뭐가 달라져? 넌 부모도 없잖아. 애 맡길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민우 엄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주제에 감히 우리 민우를 넘봐? 주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민우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 민우가 얼마나 힘들게 음대 들어갔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민우 엄마는 탁자를 탁 쳤습니다. 민우는 피아니스트가 될 애야. 근데 네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 민우가 학교 그만두고 알바나 뛰면서 애 기저귀값 벌어야 해? 아니, 제가 일할게요. 민우는 네가 일한다고? 애 베고 몸 불편한데? 애 낳고 나서? 애 키우면서? 민우 엄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꿈깨.
현실을 봐. 넌 혼자서 애 키울 수 없어.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민우를. 사랑? 민우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사랑으로 애 분유 사고 기저귀 사니? 똑똑히 들어. 넌 민우 만날 자격이 없어. 고아 주제에 감히 멀쩡한 집 아들을 꼬셔서 애까지 배다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민우는 착한 애야.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서 네가 애를 낳으면 아마 책임지려고 할 거야. 학교 그만두고 꿈 포기하고 알바하면서 너랑 애 먹여 살리려고 할 거야. 민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민우 인생 망치는 게?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해. 수술하고 남는 돈으로 몸조리해. 그리고 민우 연락하지 마. 민우 엄마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돌아봤습니다. 한지수 씨, 당신도 고아원에서 자랐으면 알잖아. 부모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왜 내 아이한테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래?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사랑이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지수는 탁자 위에 놓인 돈봉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민우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의 자취방을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엔 이사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인생 망친다고 하시더라. 나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 미안해. 지수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아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미안해, 우리 아기. 지수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수는 탁자 위에 놓인 돈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아기 낳을 준비를 하는데 쓸 것입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아,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본관 2층 강민준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강민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별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별이는 별채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별이가 심심해했습니다. 지수는 본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밖에 나가도 돼? 응. 근데 멀리 가면 안 돼. 정원에서만 놀아. 알았어. 별이가 싱싱 달려나갔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이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분수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별이는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습니다. 나비야, 기다려. 별이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비는 본관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별이는 나비를 따라 본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별이는 거실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났습니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 옆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소의 여사 기증 1975년. 별이는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건반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별이는 손을 뻗었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건반을 톡 눌렀습니다. 땡!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소리 예쁘다. 별이가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땡땡땡. 무작위로 건반을 쳤습니다.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이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 솔, 라, 솔. 작은 별 동요였습니다. 정확한 음정이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별이는 신기해서 계속 쳤습니다. 파, 레, 도. 완벽했습니다. 2층 할머니 방.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작은 별 동요였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별이는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별이, 넌 지금 피아노 친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이거 소리가 너무 예뻐서 눌러봤어. 넌 피아노 배운 적 있니? 아니, 처음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쳐볼래? 할머니가 들려줄게. 응. 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땡땡땡. 할머니가 음 하나하나를 천천히 쳤습니다. 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연주를 멈췄습니다. 이제 네가 쳐봐. 별이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땡땡땡. 할머니가 친 음을 그대로 따라 쳤습니다. 틀림없이 정확하게.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할머니가 조금 더 어려운 걸 쳐줄게. 잘 들어봐. 할머니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 미, 솔, 도, 솔, 미, 도. 간단한 화음이었습니다. 별이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이제 네가 쳐봐. 별이는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 미, 솔, 도, 솔, 미, 도. 똑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재능이 있어. 엄청난 재능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지수가 뛰어왔습니다. 별아, 별이 어디 갔어? 지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애가 말썽을 부렸나 봐요. 지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말썽이 아니야. 할머니가 별이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음을 듣고 바로 따라 칠 수 있어. 이건 절대음감이야. 보통 재능이 아니야. 절대음감이요? 지수가 되물었습니다. 응. 이 아이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야 해. 할머니가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알던 최고의 선생님한테 연락해 볼게. 이소영 교수라고. 예전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내 후배야. 할머니, 저희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슨비가 얼마나 나올지. 레슨비는 내가 낼 거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의무야. 이런 재능을 묻어두는 건 범죄니까. 할머니는 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이 아이가 이뤄줄 수 있어. 할머니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소영 교수 이름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나야. 소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 언니? 세상에 얼마만이에요? 오래됐지. 30년? 30년도 넘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어. 아이를 한 명 봐줄 수 있을까? 아이요? 응. 6살 여자아이인데 절대음감이 있어. 내가 직접 테스트해봤어. 이소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정말요? 언니가 확인하셨으면 틀림없겠네요.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모레 괜찮아? 좋아요. 제가 언니 댁으로 갈게요. 고마워, 소영아.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소영 교수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우아한 분위기였습니다. 언니, 이소영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소영아, 오랜만이다. 할머니도 이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별이가 지수 뒤에 숨었습니다. 별아, 인사해. 지수가 별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이소영이 웃었습니다. 안녕, 별이. 나는 이소영이라고 해. 피아노 선생님이야. 피아노 선생님이요? 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별이, 피아노 좋아해? 네. 소리가 너무 예뻐요. 그럼 선생님이 한 곡 들려줄게. 잘 들어봐. 이소영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별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이소영이 별이를 봤습니다. 별이, 이제 네가 방금 들은 거 쳐볼 수 있어? 다 쳐요? 아니, 처음 부분만. 별이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너무 작아서 의자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땡땡. 별이가 천천히 쳤습니다. 처음 멜로디였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이소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소영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언니, 이건 절대음감이 맞아요. 그것도 완벽한. 이 나이에 이 정도 귀를 가진 아이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겠습니다. 정말?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이런 재능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소영이 지수를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저택 안에 퍼졌습니다. 박인식 집사가 강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할머님께서 이소영 교수를 불러 별이 양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로 하셨습니다. 이소영 교수? 강민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레슨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강민준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내 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왜? 박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정부 딸한테 피아노 레슨을 시킨대. 이소영 교수 레슨이야. 뭐? 그 교수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다던데? 박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신 게 맞아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강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는 거 아닐까? 당신 어머니 병원 다시 데리고 가봐요. 검사 다시 받아보시게. 알았어. 강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강민준이야. 네, 전무님. 어머니 재산 관리를 내가 맡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돼? 치매 진단서와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얼마나? 빠르면 2달, 늦으면 반년. 강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알아봐줘. 네, 전무님. 복도에서 박인식이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별이는 이소영 교수의 첫 레슨을 받았습니다. 거실 피아노 앞에 별이가 앉았습니다. 이소영이 옆에 섰습니다. 별아, 오늘은 음표 읽는 법을 배울 거야. 이소영이 악보를 펼쳤습니다. 별이는 악보를 신기한 듯 들여다봤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이게 음표야. 이 동그라미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 이소영이 건반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도, 여기가 레.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소영이 간단한 멜로디를 쳤습니다. 별이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제 네가 쳐봐. 악보 보면서. 별이는 악보를 보며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더뎠습니다. 하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소영은 감탄했습니다. 별아, 넌 정말 특별해. 이 속도면 6개월 안에 쇼팽 녹턴 테마 부분을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2층 복도에서 할머니가 레슨을 지켜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영이랑 나도 저렇게 같이 공부했었거든. 우리 그때 참 열심히 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난 결혼하면서 다 놓아야 했어. 소영이는 계속 공부했고 할머니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지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어. 손가락도 굳었고 머리도 점점 흐려지고 있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레슨이 끝났습니다. 이소영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별이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 아이들은 보통 집중을 못하는데 별이는 1시간 내내 집중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치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박인식 씨가 말씀하시던데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요즘 기억이 자주 안 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까먹고. 언니. 이소영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난 아직 별이 얼굴은 기억해. 지수 얼굴도 기억하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혜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때요? 박혜진이 물었습니다. 글쎄, 가정부 딸 아이한테 피아노 레슨을 시킨대. 한 달에 500만 원씩. 강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미쳤어요? 박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달 레슨비로 그만큼 나간다고요?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나도 알아. 강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성년후견인 제도. 그게 뭔데요? 치매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야. 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허가가 필요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 어쩌려고요? 일단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서 검사부터 다시 받아봐야겠어. 강민준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병원에 갔습니다. 강민준이 동행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를 검사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할머니는 또 멈칫했습니다. 대통령? 누구였더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준은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강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 시설에서 24시간 케어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건넸습니다. 강민준은 소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복도를 지나다 멈춰섰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할머니, 저 지수예요. 들어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지수가 다가갔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할머니가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내가 치매 중기래. 요양원 가야 한대. 할머니, 나 요양원 같은 데 가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여기 내 피아노 있잖아. 별이도 있고, 너도 있고. 지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지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별이가 할머니를 위해 연습한 곡을 들려줬습니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첫 부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별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곡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쳤지. 별아, 정말 잘했어. 연주가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아, 할머니 약속해. 넌 꼭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해. 할머니도 같이 쳐요. 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가락이 안 움직여. 그럼 내가 할머니 대신 칠게요. 별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한편 박혜진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죽겠어. 박혜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가정부 딸한테 피아노 레슨을 시킨대. 한 달에 500만 원씩? 뭐? 미쳤네. 친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가정부한테 세뇌당한 것 같아. 매달 레슨비로 500만 원씩 나간다고. 그 가정부 재산 노리는 것 뻔한데.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남편이 요양원 입원시키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잘하네.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혜진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의료 및 거주 결정에 대한 임시 대리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전무님. 치매 진단서 받으셨죠? 네, 오늘 받았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와 별이가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에서 박인식이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별채로 향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 집사님? 한지수 씨,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인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박인식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께서 할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박인식이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이요? 네. 법원에 임시 대리권을 신청하셨습니다. 2주에서 3주 후면 허가가 날 겁니다. 그럼 별이 레슨은요? 아마도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지수 씨도. 박인식이 멈칫했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지수 씨를 믿고 계십니다. 박인식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보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박인식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별이를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지수가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이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지수는 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별이는 이소영 교수의 지도 아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악보를 보고 천천히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팽 녹턴의 도입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소영이 감탄했습니다. 별아, 정말 대단해. 이 속도면 6개월 안에 녹턴 테마 부분을 완성할 수 있겠어. 할머니는 레슨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저렇게 천천히 쳤었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연습하다 보면 손이 알아서 움직이게 돼. 별아, 넌 꼭 무대에 서야 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못 이룬 꿈을. 지수는 부엌에서 할머니를 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간장 향이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지수가 할머니를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갈비찜을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셔야 별이 레슨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할머니 입맛에 맞게 간도 조금 약하게 했어요. 지수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넌 내 딸 같아. 할머니가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줘.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가정부 딸 아이한테 피아노 레슨을 시키신다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레슨비가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금 과하신 거 아닙니까?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 할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난 아직 멀쩡하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민준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 여기 내 피아노 있고 별이 있고 지수 있는데 왜 가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박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듣는다. 강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요? 매달 500만 원씩 계속 나가게 둘 거예요? 박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한테 임시의견 신청했어. 곧 법원 조사관이 올 거야. 언제요? 이번 주 안으로. 강민준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혜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가정부 여자 감시해야 해요.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말 넣는 것 같아요. 알았어. 강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 조사관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조사관이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조사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 누구였더라? 조사관이 또 메모를 했습니다.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지수가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사관이 나갔습니다. 강민준이 조사관을 배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일상적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조사관이 서류에 적었습니다. 의료 및 거주 결정에 대한 임시 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관이 떠났습니다. 강민준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혜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요양원 보낼 수 있겠어요. 박혜진이 웃었습니다. 응. 2주 정도 후면 법원 결정이 날 거야. 강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다가갔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나 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겠어.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괜찮아요, 할머니. 날짜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수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별이 피아노 소리만 들으시면 정신이 또렷해지시잖아요. 그래. 별이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내가 누군지 기억나.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별이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연습한 곡을 들려줬습니다. 쇼팽 빗방울 전주곡의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별이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4살, 무대 위, 조명이 쏟아지던 그날, 연주가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별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쳐요. 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가락은 이제 안 움직여. 그럼 제가 할머니 대신 칠게요.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한편 박혜진은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가정부한테 세뇌당한 것 같아. 박혜진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매달 레슨비로 500만 원씩 나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그 가정부 재산 노리는 것 뻔한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남편이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 법원 결정만 나면 바로. 잘하네. 요양원이 답이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강민준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임시후견 개시 결정. 강민준에게 강소희의 의료 및 거주 결정에 대한 3개월간 임시 대리권 부여. 강민준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박혜진이 옆에서 봤습니다. 드디어 됐네요. 박혜진이 웃었습니다. 언제 요양원 보낼 거예요? 3일 후로 하겠어. 강민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은 알아봤어? 네. 강남에 좋은 곳 있어요. 전화해뒀어요. 박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실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3일 후에 요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법원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전문 케어가 필요합니다. 난 안 간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가. 어머니,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임시 대리권을 부여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복도에서 이 광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인식이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 집사님, 한지수 씨, 할머님이 3일 후에 요양원에 가십니다. 박인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별이양 레슨도 중단될 겁니다. 박인식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무님께 직접 말씀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인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셔야죠. 박인식이 일어섰습니다. 전무님은 지금 서재에 계십니다. 지수는 별이를 재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본관으로 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준이 지수를 봤습니다. 전무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 가시면 안 됩니다. 강민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지수 씨, 이건 우리 가족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별이 피아노 소리 들으실 때 정신이 정말 또렷해지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제가 24시간 붙어 있겠습니다. 한지수 씨, 강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전문 의료진을 대체할 순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건강을 생각하면 요양원이 맞습니다.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시겠습니까?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혜진이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가정부 주제에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해? 박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당장 짐 싸. 요양원 가시는 날 같이 나가. 저는 남편도 동의했어. 이번엔 어쩔 수 없을 거야. 박혜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별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왜 울어? 별이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별아. 엄마 괜찮아.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괜찮지 않아. 엄마 울고 있잖아. 별이가 지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별아, 미안해. 지수가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할머니도 지키지 못하고 내 레슨도 계속 못하게 됐어. 괜찮아, 엄마. 별이가 지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는 엄마랑 할머니만 있으면 돼. 피아노는 나중에 다시 치면 되지. 지수는 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와 별이가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마지막으로 웃으셨지? 강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지수와 별이가 있을 때만 웃었습니다. 강민준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별아, 할머니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피아노 쳐드려. 마지막이 뭐야? 할머니가 곧 멀리 가셔야 해. 그래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곡 쳐드리자. 할머니 어디가? 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 같은데. 지수가 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별이가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별아, 할머니,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곡 연습했어요. 들어주실래요? 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들을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별이는 할머니 방에 있는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쇼팽 녹턴의 도입부를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껏, 한음 한음.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4살 예술의 전당 무대 조명이 쏟아지던 순간 연주가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별아, 할머니가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꼭 피아니스트가 되렴. 할머니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뤄줘. 약속해. 할머니, 저 할머니 없으면 피아노 못 쳐요. 별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계셔야 돼요. 별아. 할머니가 별이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별이 곁에 있을 거야. 여기. 할머니가 별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별이 마음속에 할머니가 있을 거야. 별이는 할머니를 더 꼭 안았습니다.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차량이었습니다. 박인식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준과 박혜진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방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강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안 가. 절대 안 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이러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강민준이 설득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박인식을 봤습니다. 열쇠 가져오세요. 박인식이 예비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너도 여기서 쫓겨나겠지. 괜찮아요, 할머니. 지수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지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강민주는 어머니가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 전부였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시집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제대로 못 쳤어. 이제라도 별이가 대신 쳐주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박인식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수와 별이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탄 차량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혜진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이제 필요 없으니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박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으니 이번엔 어쩔 수 없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수는 짐을 쌌습니다. 별이는 침대에 앉아 지수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모르겠어, 별아. 일단 나가야 해. 지수가 가방을 닫았습니다. 지수는 할머니가 말했던 책상 서랍을 떠올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가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이 돈은 내가 결혼 전에 연주회 활동으로 모았던 개인 금고의 돈이야. 아무도 몰라. 이 돈으로 별이 피아노 레슨을 계속 받게 해줘. 그리고 너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별이 아빠가 버린 그 아이가 이렇게 꽃 피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소희 할머니. 지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1억 원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별이 아빠 얘기를 어떻게 하셨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는데.
지수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별이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응, 안 울게.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별아, 우리 내일 할머니 보러 가자. 정말? 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나오자. 요양원 입원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수는 별이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러 가는 거 맞지? 별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지수가 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별이를 데리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강남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워 보였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소의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강소의 어르신이요?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3층 302호실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멈칫했습니다. 어르신이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세요. 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속 별이 지수 이름만 부르시고 다른 분들은 알아보시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넌 누구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 미안해. 기억이 안 나.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수예요. 지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별이도 왔어요. 지수가 별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별이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별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별이? 할머니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피아노 치는 별이요. 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피아노 있나요? 로비에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긴 한데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로비로 모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넓었습니다. 창가에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별이는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곡 칠게요. 별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쇼팽 녹턴을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한음 멜로디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귀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4살, 예술의 전당 무대, 조명이 쏟아지던 순간, 박수 소리,
환호성. 할머니의 눈에 점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곡.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는 곡. 내가 제일 좋아했던. 연주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별이를 봤습니다. 별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별이. 연주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아, 우리 별이.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너 기억해. 네가 내 꿈이었어. 지수도 함께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셋이 한참을 그렇게 울고 웃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간호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로비 입구로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강민준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별이를 안고 웃으며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신 게 얼마만인가. 강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몇 달, 어머니는 지수와 별이가 있을 때만 웃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만 또렷해졌습니다. 강민준은 지난 밤 본 사진첩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내가 어머니한테서 빼앗은 게 바로 저거였구나.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아노도 별이도 지수도 어머니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을. 강민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강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필요한 건 의료진이 아니라 가족이었네요. 할머니는 아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지수 씨. 지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전무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강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가도 될까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도 계속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돌봐주시겠습니까? 강민준이 지수를 봤습니다. 별이양 레슨도 계속하고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제가 어머니를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강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아닙니다, 어머니. 강민준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준이 직접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지수와 별이도 함께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박인식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돌아오셨습니다. 박인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돌아왔어.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혜진은 거실에서 이 광경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아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좋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별이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칠까요? 응, 우리 같이 치자. 할머니가 별이를 안았습니다.
지수는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지수 옆에 섰습니다. 한지수 씨, 네, 전무님. 앞으로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주는 어머니 방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별이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지수, 별이, 강민준도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지수가 할머니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갈 떠서 먹었습니다. 역시 지수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별이도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피아노 칠 거죠? 그럼, 우리 매일 같이 치자. 할머니가 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민주는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별이가 쇼팽 녹턴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수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가 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별이 아빠가 버린 그 아이가 이렇게 꽃 피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셨어요.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본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이었습니다. 지수는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저택 정원에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춤을 췄습니다. 별이는 이소영 교수의 레슨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쇼팽 녹턴 전체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레슨이 끝났습니다. 이소영이 감탄했습니다. 별아, 정말 대단해. 이제 작은 발표회 준비해 볼까? 발표회요? 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다음 달에 우리 음악학원에서 학생 발표회가 있어. 별이도 나가볼래? 네. 하고 싶어요.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영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이소영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별이는 정말 특별해요. 이 아이는 꼭 큰 무대에 서게 될 거예요. 이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할머니를 위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강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지수 씨. 네, 전무님. 지수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도 많이 또렷해지시고 할머니가 워낙 별이 피아노를 좋아하세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 계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별이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지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강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에 있어 주십시오. 네. 지수가 놀라 강민준을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당신과 별이양이 필요합니다. 급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준이 나갔습니다. 지수는 호박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간식 드세요. 지수가 호박죽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할머니가 한 숟갈 떠서 먹었습니다. 넌 정말 요리를 잘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별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수는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 할머니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이 아빠는 음악학도였어요. 피아노를 전공했죠. 피아노?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가난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 꿈을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랬구나. 할머니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혼자서 별이를 키우고 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지수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지수, 별이, 강민준, 박혜진도 함께 앉았습니다. 박혜진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별이 다음 달 발표에 나간다며?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쇼팽 녹턴 칠 거예요. 별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잘하겠네. 우리 다 같이 보러 가야겠다.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별이를 봤습니다. 별아, 긴장하지 말고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할게. 네, 할머니.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혜진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를 보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별이는 할머니와 함께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는 서재에서 일을 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강민주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발표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음악학원 소강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별이는 무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작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별이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별아, 긴장돼? 응, 조금. 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생각하면서 치면 돼. 지수가 별이를 안았습니다. 객석에는 할머니, 강민준, 박혜진, 박인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별이 학생의 쇼팽 녹턴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별이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객석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쇼팽 녹턴의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한음.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4살, 예술의 전당 무대, 조명 아래서 피아노를 치던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별이가 이루고 있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준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별이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준도 일어났습니다. 박혜진도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별이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와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아,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울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별이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와 별이를 함께 안았습니다. 셋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별이 양,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혜진도 다가왔습니다.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별이 잘했어. 박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으로 별이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이모. 별이가 박혜진을 안았습니다. 박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별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별이를 안았습니다. 지수는 이 광경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할머니가 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별아, 네가 할머니 꿈을 이뤄줘서 고마워. 할머니, 저도 할머니 있어서 행복해요. 별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수랑 별이가 계속 여기 있어야 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지수 씨와 별리 양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강민준이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수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그래, 별이 정말 잘했어. 지수가 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 수 있어? 응, 계속 살 수 있어. 좋아. 나 할머니랑 계속 같이 피아노 치고 싶어. 별이가 웃었습니다. 지수는 별이를 재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본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이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가 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별이가 이렇게 꽃 피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별이도 저도 행복해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본관, 할머니 방.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소희야, 넌 행복하니? 할머니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응, 나 지금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가 내 꿈을 이뤄주고 있어.
지수가 내 딸이 되어주고 있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할머니는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피아노 뚜껑이 천천히 닫히고 저택에는 다시 조용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은 끝내 돈이 아닌 사람을 얻었고, 기억이 사라진다 두려워하던 한 노인은 음악과 마음으로 자신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절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내며 만들어진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숨고를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